우리는 참 오랫동안 남들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정작 나 자신의 영혼이 굶어 죽어가는 줄도 모른 채 말이죠. 당신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신가요? 혹시 불이 꺼진 거실 한복판, 텔레비전의 파란 불빛만 깜빡이는 그 고요 속에 홀로 계시진 않나요? 손에 쥔 스마트폰은 차갑게 식어 있고 화면 속 의미 없는 뉴스들을 위아래로 굴리다 보면 문득 손가락 끝이 허망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덧 인생의 가을, 40대, 50대, 혹은 60대, 앞만 보고 달려온 길 위에서 잠시 멈춰 섰을 때 등 뒤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이 가슴을 관통하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로움이라는 단어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아주 깊고 근원적인 공허이지요. 나는 정말 잘 살아온 걸까? 남들 보기에 그럴싸한 명함 하나, 집 한 채 남기기 위해 나는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 오늘 우리는 그동안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던 이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좋은 부모여야 한다는 책임감, 쓸모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불안, 그 모든 가면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7가지 지혜는 당신에게 열심히 살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부서진 마음을 가만히 어루만지고 텅 빈 가슴에 아주 작은 빛 하나를 심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이 긴 여행에 동참해 주십시오. 어느 평범한 가장, 그의 아침은 새벽 5시 30분이 알람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사실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 그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습관적으로 어깨를 주무릅니다. 어딘지 모르게 뻣뻣하고 무거운 통증, 그것은 어쩌면 어제 퇴근길에 짊어지고 온 삶의 무게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욕실로 향합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을 때의 감각, 비누 거품이 턱끝을 타고 흘러내릴 때의 미세한 느낌. 하지만 거울 속 남자는 그 모든 감각을 외면한 채 무표정하게 면도날을 움직입니다. 사각사각 면도날이 수염을 깎아내는 소리가 고요한 화장실에 울려 퍼집니다. 그는 문득 생각합니다. 이 짓을 도대체 몇 년째 하고 있는 걸까? 앞으로 몇 번을 더 해야 끝이 날까? 주방으로 나오면 식탁 위엔 아내가 차려놓은 된장찌개와 몇 가지 밑반찬이 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지만 그의 코끝엔 아무런 냄새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고 식어버린 국그릇 가장자리를 멍하니 응시합니다. 젓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입맛은 없지만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해 그는 기계적으로 밥을 떠넣습니다. 가족들은 벌써 각자의 방에서 나갈 준비를 하느라 바쁩니다. 다녀올게요 라는 짧은 인사 뒤에 남겨진 정적. 그는 그 정적이 이 집의 공기보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 수많은 사람 사이에 끼어있는 그는 마치 거대한 기계에 아주 작은 부품이 된 기분입니다. 옆자리의 젊은이는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공부하고 건너편 여성은 친구와 즐겁게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그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주식 차트를 보고 부동산 뉴스를 읽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자꾸만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 결국 다 두고 갈 것들인데. 사무실에서의 하루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후배들의 눈치, 상사의 압박,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메일,
그는 웃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습니다. 누군가 부장님,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라고 물을 때 그는 가장 평범한 메뉴를 고릅니다. 자신의 취향이나 기분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튀지 않고 조용히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퇴근길, 해는 이미 저물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드러나는 깊은 팔자주름과 퀭한 눈동자. 그는 갑자기 숨이 막혀옵니다. 그래서 그는 집 앞에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아직은 집에 들어가 가장의 역할을 수행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차가운 캔커피 하나를 꺼냅니다. 달콤한 설탕물 맛 뒤에 남는 씁쓸한 끝맛.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인생 같다고 생각하며 그는 한참 동안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나는 누구일까? 아빠도, 부장님도, 아들도 아닌 진짜 나는 어디에 있을까? 왜 우리는 그처럼 아픈 걸까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고 자위해봐도 왜 밤만 되면 가슴 밑바닥이 서늘해지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외부의 가난이나 실패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뿌리 깊게 박힌 세 가지 독 때문이라고 말이죠. 첫 번째 독은 착각의 덫입니다. 우리는 늘 만약 한다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가정을 세우고 삽니다. 이번에 승진만 하면, 아이들이 대학만 가면, 대출금만 다 갚으면. 하지만 슬픈 진실은 그 목적지에 도착해도 행복은 그곳에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나를 끝없이 착취합니다. 오늘의 커피 향을 느끼는 대신 내일의 실적을 걱정하고, 오늘 아내의 미소를 보는 대신 내년의 노후 자금을 계산합니다. 결국 우리는 행복할 준비만 하다가 행복할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독은 보상의 함정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희생하며 살아온 이들은 마음속에 거대한 보상 심리를 품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 정도면 이 대우를 받아야지. 이 생각은 우리를 오만하게 만들거나 혹은 끝없는 서운함에 빠지게 합니다. 자녀가 내 기대만큼 자라주지 않을 때, 배우자가 내 고생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치 세상에 배신당한 것처럼 분노합니다. 하지만 보상 심리는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마실수록 더 큰 갈증을 부르고 결국 나 자신을 파괴합니다. 내가 준 것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계산서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진정한 평온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독은 가장 치명적인 인정의 감옥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눈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자신을 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나이에 이 정도는 갖춰야지. 우리는 타인의 박수 소리에 춤을 추고 타인의 비난에 무너집니다. 나의 정체성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에 맡겨버린 것이죠. 인정 욕구는 밑 빠진 톡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고 채우면 채울수록 타인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공허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독을 하나씩 뽑아낼 시간입니다. 그 과정은 조금 쓰라릴 수 있습니다. 나의 추함, 나의 욕심, 나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직면이야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인류 역사상 가장 명민했던 이들도 똑같이 겪었던 숙제였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허무의 바다를 건넜을까요?
먼저 고대 그리스의 정원사라 불리는 에피쿠로스를 만나봅시다. 그는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소박한 정원에 모여 살며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주 적다고요.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왜 불행한지 그 원인을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바로 필요하지 않은 욕망에 목숨을 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고민하는 그 명예, 더 넓은 아파트, 남들보다 화려한 퇴임식, 에피쿠로스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자연스럽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욕망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며 추위를 피할 수 있다면 그 누구라도 신과 행복을 겨룰 수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퇴직 후 명함이 사라져도 당신이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고 창가에 드는 햇살을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의 행복은 훼손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우리에게 우정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거창한 인맥이 아니라 비 오는 날 함께 전을 부쳐 먹으며 너도 그랬니? 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 한 명. 그 소박한 연결이 수십억의 자산보다 당신의 영혼을 더 튼튼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친 바람에도 굴하지 않는 세네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그는 인생의 극적인 부침을 모두 겪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연극에 캐스팅된 배우들이다. 어떤 이는 왕의 역할을, 어떤 이는 거지의 역할을 맡는다. 중요한 것은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역할을 얼마나 품위 있게 연기하느냐다. 당신이 지금 퇴직 후의 상실감이나 노아라는 역할을 맡았다면 그 역할조차도 당신 인생의 소중한 한 장면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망하는 대신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우아함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십시오. 세네카는 우리에게 마음속에 침범받지 않는 요새를 지으라고 권합니다. 세상이 당신의 직함을 뺏고 재산을 흔들어도 당신의 내면만큼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도록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요새 안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서양의 지혜가 고통의 원인을 분석했다면 동양의 지혜는 그 고통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청빈을 단순히 가난함이 아니라 영혼의 깨끗함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방 안에 가구 하나, 책 몇 권만 두고도 천하의 이치를 논하며 풍요로워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없어서가 아니라 더 가져야 한다는 강박 때문입니다. 기업가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강조했던 침묵의 의미도 이와 닿아 있습니다. 밖으로 향하는 에너지를 안으로 돌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침묵 속에서 관조하는 것.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을 끄고 나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나답게 사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노자의 토덕경에는 무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억지로 꾸며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은 흘러가다 막히면 돌아가고 낮은 곳으로 임하지만 결국 바다를 이룹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억지로 젊음을 붙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억지로 타인의 마음을 얻으려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만족함을 아는 자는 욕을 당하지 않고 멈출 줄 아는 자는 위태롭지 않다. 이 구절을 가만히 읊조려 보세요. 지금 당신이 가진 것들, 건강한 두 다리, 가족의 숨소리, 읽을 수 있는 책 한 권, 이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기적 같은 선물인지 깨닫는 순간 당신의 가슴 속 텅 빈 구멍은 비로소 메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닙니다. 비움은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들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자,
이제 철학의 높은 구름에서 내려와 당신의 거실, 당신의 신발장 앞으로 가봅시다. 오늘 당장 당신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5가지 사소한 행동을 약속합시다. 첫째, 감사의 한 줄입니다. 거창한 일기가 아닙니다. 잠들기 전 오늘 나를 미소 짓게 했던 딱 3가지만 적어보세요. 신호등이 바로 바뀌었다. 커피가 따뜻했다. 후배가 인사를 잘해줬다. 이 사소한 기록이 당신의 뇌 구조를 결핍에서 풍요로 바꿀 것입니다. 둘째, 호흡의 발견입니다. 하루에 3번 알람을 맞추고 오로지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코끝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와 폐를 채우고 나가는 뜨거운 숨, 이 호흡만이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진실입니다. 셋째, 고독의 산책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과 데이트하듯 걸으십시오. 스마트폰은 집에 두고 가세요.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촉감, 바람이 귓가를 스치는 소리, 자연과 1대1로 마주할 때 당신 내면의 아이가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넷째, 의도적인 비움입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거나 나누십시오. 물건이 줄어들수록 당신의 시야는 맑아집니다. 공간에 여백이 생기면 마음의 여백도 함께 찾아옵니다. 다섯째, 자기 자애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속 자신에게 딱 한 문장만 말해주세요. 그동안 참 애썼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 타인에게 기대했던 그 따뜻한 격려를 이제는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직접 해주어야 합니다. 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창밖은 어떤 모습인가요? 어둠이 깔려 있나요? 혹은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나요? 어떤 풍경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한 편의 다큐멘터리입니다. 때로는 슬픈 음악이 깔리고 때로는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죠. 하지만 감독도 주연 배우도 바로 당신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관객의 박수 소리에 너무 예민했습니다. 이제는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고요한 무대 위에서도 오로지 자신을 위해 춤을 출 수 있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계절로 진입했을 뿐입니다. 봄의 꽃이 아름답듯 가을의 단풍은 깊고 겨울의 눈꽃은 고결합니다. 지금 당신의 계절은 그 나름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당신의 폐부 깊숙이 닿을 때 그 생생한 감각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살아있고 존재하며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가 평온하기를,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설렘이 피어오르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